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의 특별 코너 경제시장 시작합니다. 오! 아,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온 분이 나오셔서요. 제가 특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더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뭘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등장하세요. 알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사실 교수님, 네. 비트코인 우리 쪽에 올라간 영상 클립 중에 상위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상위권이에요. 총 몇 개 중에? 우리 이제 한 4, 50개 넘잖아요. 넘죠. 네. 그 중에서 3위 안에 3위 안에 들어요. 그 비트코인 관심이 많으신.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시려고 했는데 해외 일정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 방송 그 촬영 날짜 맞춰가지고 해외를 일부러 양아치네. 너무 조회수가 안 나. 너무 아니. 속상해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상위 3등 안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인 그 사이에 또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 찾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CES. 이거 어떻게 해석해서 이제 어디에 우리가 또아리를 틀고 투자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모시게 된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본 보지 마세요. 자, 코인부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때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실제 최고가를 갱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널뛰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출렁출렁 돼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이게 정말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속상해하는 게 미국의 힘에 완전히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보유량을 보면은 미국에서 점점 더 거의 빨아들여 가고 있어요. 네. 뭐 국가 단위까지는 시작은 아니지만 네. 전략적 자산 선언했죠. 예. 이제 시작되겠지만은 뭐 기관이라든지 ETF라든지 개인 보유자나 기관 보유자 이제 전체 합치면은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 지금 맞아요.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점점 미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비중이 높다라고 네.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빨아들여가는 상황에서 최근 이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한 트럼프가 부임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스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코인 시장의 스캠이라고 하면 네. 거의 뭐 이렇게 사기급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털고 밑에서 털고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거의 뭐 그쪽 용어로 핥아먹는 취임식 그때요? 네 취임식 그 전후로 그 뭐냐면은 이제 100K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100K를 이제 넘겼다가 다시 한번 90K대로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취임 한 2, 3일 전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저도 이제 움직임을 봤는데 뭐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거 없이 한 2, 3일 동안 쭉 상승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야 이제 왔다. 비트코인 대통령 네. 이제 딱 부임하면은 이제 뭐 110K 뚫고 가는구나.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안 올라탈 수 없죠. 뭐 현물 투자자들, 선물 투자 다 올라탑니다. 그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유입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부임 전날 전야제를 했죠. 네. 아시죠? 막 쇼도 하고 가수도 불러고. 그럼요. 미국은 그렇게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항상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전날 무도회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레이건 대통령은 끝내주는 살사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셨고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또 워낙 이 얼굴이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색소폰을 정말 잘 풀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또 딱 끝내주게 멋있을 것 했었고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만 했다고 하던데 그 트럼프 춤이라고 이제 유행할 것 같아요. 네. 그것마저 유행을 해. 와, 이 사람 끝까지 팔아먹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그래도 뭐 방송에 나와서 좀 생생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네. 새벽 5시에 깨가지고 그거 봤어요? 봤어요. 저는. 와. 전화를 봤는데 락 밴드들 나와가지고 오. 락 콘서트처럼 막 하더라고요. 오. 막 뭐 트럼프 뭐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러면서 네. 가사도 막 만들어가지고 이야. 트럼프 송이 몇 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트코인 움직임 같이 봤거든요. 네. 야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왜요? 그 전야제 직전 몇 시간 전까지 며칠 동안 쭉 오르던 차트가 전야제 그 몇 시간 하는 중에 떨어져요? 팍 떨어지고 오. 다시 이제 전야제 끝나고 다시 다음날 팍 올라가고 네. 이거를 그 아마 한 10% 무빙이 나왔어요. 10%요? 상하 10% 10% 이야. 거의 이제 거의 뭐 109K까지 갔다가 네. 100K 정도가 다시 떨어졌어요. 와. 그 다시 107K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시가총액 얼마죠? 2,500조 이상 되거든요. 예. 그게 달라요? 2,500조 원. 원. 네.
그게 10%씩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건 뭐 말이 놀라울 안 되죠.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 업계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연구자로서 이런 움직임으로 이 정말 그 뭐라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핥아가야 되나 그거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이제 코인 그 협의체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또 우호 세력들이 많이 이제 입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미국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놀아나겠다. 이게 과연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탈중앙화 코인 이런 업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원래 취지에 부합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또 월가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그냥 여타 하나의 자산에 불과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의 진짜 유역 증권 거래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 시장이 특히나 그렇다는데 예. 이 실물과 이제 그 선물 시장이 실제로 너무 괴리가 발생해서 이게 뭐 모건 스탠리가 은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물 자산과 실제로 현물 자산 간에 이제 선물과 현물 사장 간에 이거를 엄청나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예. 가격 조정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할 수 않을까.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차익 얻고 이쪽에서 차익 얻고 올라가도 이익 보고 내려가도 이익 보고 이런 게 정말 이제 별로 재미없겠다 이 시장. 순수한 시장은 아니다. 아, 순수한 시장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국내외 여러 가지 핫한 트렌드들 분석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잘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요 말아요. 지난번에 일단, 맞춰주셨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더 오른다. 그래서 진짜 더 올랐고 네네네.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그렇죠. 대마왕 대통령. 그럼 이제부터 다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까지 잡아야 되고요. 올해 말까지. 네, 올해 말까지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앞으로 한 이제 10개월, 1년 정도잖아요. 예. 1년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 네, 거네? 우상향은 하는데 오. 그 우상향의 정점을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네.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목숨 걸고 들을 겁니다. 인생을 걸 거예요. 전 재산을 걸 거예요.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뭐 이게 기본적 분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 기술적 의미 없죠. 분석 플러스 심리 분석을 해야 심리도 되거든요. 있죠.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저는 국내 원화 가격으로 1억 7천 1억 7천. 정점이 1억 1억 7천부터 7천. 2억 7천 말씀드렸죠. 예. 그 사이에서 올해 이제 반감기 시즌에 정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글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미 엊그제 하루 만에 10% 맞아요. 왔다 갔다 예. 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몇 주 몇 달로 놓고 보면 20% 30%가 오락내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 들어가자 해가지고 올라갈 때 탄 분들은 마음고생 좀 하겠구나. 엄청나게 마음고생이지. 그거 이제 안 올라올 경우도 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1년 뒤에 걷어낼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1년 뒤에 1억 7천에서 2억 7천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어디 좀 더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정점이 그렇단 말이고 네. 1년 지금부터 1년 뒤면 2026년 1월이잖아요. 1월이죠. 그때는 1억 초반으로 다시 돌아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되다 보니 네네. 그러니까 정점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올라갔다가 보통 반감기 4년마다 반감기에 정점 찍고 네. 한 50% 하락합니다. 아, 그랬나? 한 1, 2년 사이에. 아. 네. 왜냐하면 지난번 고점이 8천만 원대였는데 예. 우리 작년에 네. 최저점이 4천만 원대였어요. 원대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2억 찍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2억대 가면 무조건 그때는 제 외상의 아주 윗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던져놓고 최소한 다시. 최소한 수익 실현 좀 하셔야 어. 되고요. 저는 1억 중후반 때부터 네. 만약 지금 보유자분들은 수익 실현 조금씩 하시는 게 챙겨 놓는 게 좋고요. 네.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굳이 알려달라 하시면 오늘 옥마이 TV니까 네. 혹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 중에 15% 이상 급락이 나오는 시점. 네. 사실 엊그제 제가 급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갈 타이밍이죠.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 몇 시간 만에 바로 회복해 버리거든요. 그렇네. 그런 지점들 찾아야 돼요. 아. 그러면 좀 마음 편하죠. 급락 예, 나온 데 예, 들어가면은 예. 이제 밑에 하방이 좀 경직되는 거죠.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맞고. 어찌 보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 요즘은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변동성을 조작하거나 키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요. 네. 그 어떤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아. 하루에 전 세계에 네. 몇백 조의 선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몇 조 원. 예. 그게 뭐냐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숏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걸 하방에 베팅한 거죠. 그러면 계속 서서히 올리는 척하다가 숏 물량 다 채워놓고 한 방에 떨어뜨립니다. 아. 현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가격을 확 낮춰버려요. 예. 그래서 숏 수익 얻고 밑에서 다시 물량 채웁니다. 이런 짓을 지금 계속 아까 제가 스캠이라고 한 게 그게 그런 거예요. 이런 짓이 너무 지난 4년 전, 8년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자산 자체를 위험 자산으로 즐기고 있다 월가애들이. 예. 이게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거 올라가는 것만 보고 들어가다가는 그들의 이제 어떤 놀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움직임을 전 너무 많이 지금 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수능란한 김 교수님이 지금 스캠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가 있던데. 제가 혹시 하게 되면 네. 제가 알려드리죠. 아니 그래서 우리도 네. 껴달라고요. 우리 경제와 시장 좀 껴주세요. 네, 좀뭐 투자 기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네, 정말 농담이고요. 위험한 사람이야. 정말 이 자산 자체가 네. 이게 정말 지금 전 세계 6대 자산이거든요. 6대 자산인데 정말 6대 자산에 버금갈 정도의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성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네요. 이게 저는 이번 트럼프 이제 2.0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짓거리들이.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정말 투자에는 유의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하셔라.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오늘 CS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트럼프에게 비트코인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엔 도지가 있거든요. 도지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도지는 민코인이잖아요. 예. 전 민코인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코인은요. 요즘 저 일론 빠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코인은 내용이 없어요. 그렇긴 이 하죠. 코인 가지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백서를 봐도 네. 그게 그냥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행을 태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다단계죠. 예. 이렇게 해서 가격을 빨리 올려가 펌핑 시켜가지고 유행시키는 트렌드에 부합해서 빨리 돈을 버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철저히 녹아 있는 게 밈코인이고 사실 이거는 그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별로 용도 없이 이제 앞으로 용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다 소설이라니까. 예. 이게 뭐 검증된 게 아니고 실제 기업들처럼 뭔가 매출을 만드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은 정말 재미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 재미로. 네. 그럼 네. 재미로 우리 만약에 네. 교수님께서 도지를 재미삼아 좀 투자한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지금 예. 도지에 주목할 게 아니에요. 예. 도지는 그럼. 이미 한번 탔어요. 오. 벌써 몇 배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도지가 아니고요. 그럼 민코인 몇 그제 나왔습니다. 며칠 아 전에. 트럼프미. 네,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요. 그 취임식 전후로 세상에 깜짝 거의 한 놀랐어요. 5배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며칠 사이에. 와. 또 무슨 코인 나온지 아세요? 저 아내 이름 뭐더라? 멜라니아 코인. 멜라니아 콜요. 예. 멜라니아 코인은 제가 본 제가 파트를 본 시점에만 뭐 2달러인가 하는 게 14달러까지. 이게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예. 네, 제가 차트를 봤을 때 2, 3달러 정도였는데 그게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14달러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전 투자를 안 해서 예. 투자했으면 오늘 방송 내고 제가 이제 펑크를 냈겠지만 왜 통그래요? 돈을 많이 벌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민코인도 이제 이 뭐라 그러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동물 코인들이 유행했었어요. 도지, 네. 뭐 또 페페, 네. 뭐 강아지 이런 밈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다 유행 따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몰리니까 계속 올라간 거예요. 아. 그 지난 뭐 1년간은 이제 그런 강아지 코인들이 유행했다가 이게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네. 코인 업계에도 들어오는 유입 자금이 아무리 계속 늘어나도 한정적이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면은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 가지고 민코인 돌려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세력들이. 네. 그러려면 도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세인데 트럼프 코인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도지가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 트럼프 코인이 더 올라갈까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유행은 하겠죠. 예, 트럼프 예. 시대니까. 아. 트럼프 한마디 또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트럼프가 지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분 있어요. 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미국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난 모르겠어요. 이해상충 이제. 아닌가요, 이게? 이해상충이죠. 그런데 그쵸. 그건 있습니다. 미국은 이해상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이 도대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코인과 함께 요즘 맞물려서 CS 때도 이슈였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큰 이슈에 해당되는 요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설명을 들어도 사실 문과생이라서 그런지 헷갈려요. 바로 양자 컴퓨터. 봤더니 젠슨왕하고 저커버거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양자 컴퓨터 이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 폭락한다. 전 세계 전산망 다 뚫렸다. 온갖 소리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맞고요. 네. 구글이 얼마 전에 발표한 윌로우 칩이죠. 양자 컴퓨팅에 해당되는 기본 칩셋입니다. 요게 이제 성능이 지금까지 전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그 성능, 예를 들면은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연을 계산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네. 단 몇 분만 풀었다겠지. 우리 김 교수님이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네, 5분만.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숫자가 너무 하지만 커요. 양자 컴퓨터는 몰라요. 네. 이거는 도스만 쓰기 때문에. 네, 숫자가 너무 커요. 10셉틸리온. 뭐 아세요? 뭐예요 이게? 10셉틸리온. septilion은 뭐예요? 25승이래요. 25승. 제가 숫자에 지금 영어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봐. 10셉틸리온, 그러니까 10의 25승년, 네. 10의 0000 25개입니다. 네.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 25승년 걸려서 누가 푸느냐? 네. 내가 푸는 게 아니고요. 네. 슈퍼컴퓨터가. 그런 연산을 그 연산을 그 와. 계산을 5분 5분. 언더 5분 이야, 만에 풀어낸 게 윌로우 칩이라고요. 대단하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양자 컴퓨팅으로 설계된 네. 이 알고리즘이고 이것이 이제 성능 자체가 검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양자 컴퓨팅이 정말 상용화할 수 있고 네. 또 현실 세계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냐? 아직까지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양자 컴퓨터를 우리에게 한번 쭉 알려줘 보세요. 네, 이거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네. 뭐 사실 먼저 좀 이실직고 하자면은 네. 양자 컴퓨팅 제가 연구한 분야 아니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 윈도우 9호 쓰고 계시거든요. 네. 네. 윈도우 9호부터 시작했죠. 네. 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물리학 네. 혹은 이제 기초과학, 네. 그다음 수학, 그다음에 또 공학이 섞여 있어요.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을 근간에 깔고 있고요. 이거를 컴퓨터의 연산, 이 칩의 연산 장치에다가 개념을 집어넣은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방식, 우리가 비트 단위의 연산을 하죠. 그렇죠. 비트가 0과 영하고 1. 1이죠. 이 이진법. 그렇죠. 그럼 막 예를 들어 비트가 8개다라고 하면은 8비트. 8비트죠. 네. 0, 1, 1, 0, 1 이래 가지고 모든 그림도 비트로 바꿔 놓고 예. 모든 언어도 비트로 바꿔 놓고 그렇죠. 결국 컴퓨터를 이제 뜯어 보면은 다 0과 1로 처리가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1980년대부터 컴퓨터 상용화에 선택한 표준화된 방식.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성능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0과 1로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이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우리 GPT만 하더라도요. 네.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고 연산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에너지 엄청 듭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점점 이것에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미 1900년대 중후반부터 양자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즉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출발한 개념이 이제 이런 정보 처리하는 방식에 접목되기 시작한 게 양자 컴퓨팅 분야고 네.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런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과학적인 영역이었죠. 이게 상용화나 공학으로 넘어가기의 전 단계였죠. 네.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계에 맞닥뜨리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예, 있다는 예,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양자 그럼 역학이 뭔지 한번 조금 기초 얘기들 풀어볼게요. 네. 여기서 또 조회수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지금 네. 뭐 엄청나요. 아, 그러니까요. 역학이라고 해서 오늘 4주 보는 건가? 많은 분도 계시고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네. 2명 남아 계시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두 명에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네. 아 오마이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이세요. 두분 오시라고 해요. 오라고까? 그래도 이제 사장님 지키시겠죠. 네. 네. 아 근데 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 한번 배워 보세요. 네, 네.
네,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시 세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자로 구성된 세계죠.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이거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네.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수소, 산소 이런 개념이고요. 요거 하나하나 우리가 원소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입자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런 상태나 특징을 갖는 단위를 분자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H2, 네. H2O, 네. O2 이런 거죠. 네. O가 두 개 모여야 우리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뭔가 예. 물질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분자라고 합니다. 자, 요 단위에서 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양자 역학이 무슨 개념이냐? 기본적으로 이런 양자들, 입자들 사이에는 중첩이 존재하고 현상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끊을 수도 없고 연속되지도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한다라는 네. 그게 양자 역학의 네. 기본 개념이고요. 아주 이제 쉬운 예가 요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이잖아요. 파동. 그렇죠. 자, 근데 빛을 우리가 에너지로 계산하잖아요. 빛의 그렇죠. 에너지 네. 그죠? 근데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파동이면 계속 연속적인데 어떻게 이거를 딱 끊어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얼마고 이게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알아요. 빛은 파동이자 입자잖아요. 역시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네, 맞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파동이자 입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은 파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네. 입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네. 입자로 분리가 되어야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학문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인데 이거를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통적인 컴퓨팅이라는 방식의 비트 0과 1에다가 한번 접목해 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동이면서 입자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중첩이 되고 막 연결이 되고 그러면 막 0이었다 1이었다 막 바뀌고 그런 그거예요. 거예요? 네. 그 현상이. 자, 자, 비트를 우리가 그냥 컴퓨터 망가진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시다가 마는데 예. 자 보세요. 비트 단위를 예를 들어 요 공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0이 들어가고 예. 1이 들어가고 예. 0이 들어. 이거 이해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안에 0이 들어갔다가 1이 들어갔다 0이 들어갔다 1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망가진 자, 거잖아. 그럼 제가 해볼게요. 예. 이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균이? 이게 1입니까? 이 손가락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1입니까 0입니까 이게? 1이고도 0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 아, 이게 뭐지 그럼?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깔끔하게 네. 비트 단위로 하면은 1, 0, 1, 0 뭐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8비트 하면 2의 8승 단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죠. 예. 근데 한 칸에 아. 쉽게 얘기해서 한 칸에 01, 01, 01, 0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이걸 전체로 많이 말도 안 되는 네. 읽는다라고 네. 하면은 01, 01 이렇게 읽힐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순간에 1, 1, 1,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막 순간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이게 막 그래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딱 보면은 이게 사람 얼굴이었다가 동물 얼굴 때 사람이었다 네. 얼굴 이런 거. 아, 예,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스탑 하면은 사람 얼굴인 거예요. 음. 스탑 하면 동물 얼굴. 그런 경우 있죠. 바로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음.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0과 1 단위로만 딱딱 한 비트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걸 연산 속도나 어떤 그 성능을 높이려면은 이 비트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 그러니까, 32비트만 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반도체가 네. 이 고밀도 집적 회로라는 것이 0과 1 비트를 엄청 촘촘하게 구성해서 연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원리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것에 한계가 있다 그랬죠. 어떤 예. 한계가 있을까요? 그걸 비트를 계속 늘려가면 늘리면 뭐 무슨 한계가 있죠? 아니 그 어차피 우리는 작은 공간에 늘려야 되니까 이게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리적인 네, 공간으로?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칩도 작게 만들면 네. 나노 단위로 공정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있지만은 에너지 소모 엄청나. 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 말하면은 아주 쉬운 연산도 0101로 처리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빈번하게 뭔가를 네.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효율적으로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공간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이 한 공간에서 01을 막 중첩시키면 어떨까? 이런 개념이 바로 양자역학이죠.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도 네, 돼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컴퓨터는 이게 0이다 1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연산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0일이 자꾸 바뀌는 걸 우리가 통제 못하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나 원하는 인풋을 넣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정확하게 짚고요.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이 예. 아직까지 빛을 못 본 거예요. 오. 그러니까 0과 1을 이게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는 예.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정확한 정보를 처리함이잖아요. 맞아요. 뭐 금융권에서도 쓰고 우리가 뭐 연산할 때도 쓰고 나의 AI도 쓰고 이러는데 얘가 만약에 오류가 막 자주 발생한다. 예. 그럼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뭐 이런 여러 업계에 쓰려다 보니까 예.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양자의 기본 원리가 이 0과 1이 막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0과 1이 막 바뀌면서 스탑 시켜가지고 이거 1이야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네. 확인하는 순간 무너져요. 아. 연산하다가 그 하나가 서버리고 나머지는 계속 돌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대단한 뭐 무슨 기상 관측 막 예, 분석을 예, 막 예, 하고 예. 있는데 갑자기 요걸 이제 확인해 가지고 딱 1인 것을 잡아냈다라고 하면요. 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기술적으로 이걸 이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그 윌로우 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구글이 양자 컴퓨팅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 비트 큐비트라고 합니다. 0과 네. 1로 막 바뀌는 거 큐비트라고 하거든요. 이 큐비트를 이 정보의 정확도 오류를 더 줄이기 위한 큐비트를 더 추가해 가지고요. 이 네. 큐비트 새로운 큐비트의 역할을 네. 기존 정보들이 틀렸냐 맞냐를 체크하는 비트는 것들인 거예요. 예.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 이거를 오류율을 줄이는 네. 혹은 이 비트 숫자를 늘렸을 때 오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검증하는 비트를 집어넣어서 그 예. 오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걸 성공시켰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 이번에 구글이 만들었다는 양자 네, 컴퓨터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이런 한계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미래의 기술이다, 먼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 예. 이제야 좀 빛을 보는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 이제 뭐 큐비트의 숫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뭐 100개, 1000개 이런 정도까지는 구현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하드웨어 비용이나 연산 비용이 정말 거대하게 들어가면은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큰 일을 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께서 큐비트를 바탕으로 0과 1 이런 것이 계속 변화될 때 이거 하나를 0이냐 1이냐로 규정짓는 순간 그 체계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 실시간 구독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 그럼 자 좋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뭔지 이해했다고 쳐. 네. 그럼 이게 돈하고 투자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앞서 제가 질문 주신 게 네. 그 저커버그랑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부정해가지고 내가 그것도 기억 까먹었네. 네, 한 얘네들은 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 자산운용사의 양자 컴퓨팅 그 투자하는 펀드가 그날 뭐 막 폭락했어요. 급전직하해가지고 네, 네. 그게 뭐라 파괴됐다면서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그 관련 기업들 주가가 최근 폭등하고 있다 갑자기 뭐 네. 몇십 % 떨어지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에 저는 저희가 지금 양자 컴퓨팅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 지금 전통적인 컴퓨팅 방식을 완전히 또 비트 얘기하려고 그래? 하지 마. 아니. 전통적인 컴퓨팅 연산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는 개념이죠. 그렇겠죠. 0과 1의 비트를 하는 것을 네. 큐비트라는 방식을 쓰는 것은요.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고요. 아. 소프트웨어도 거기 맞게 바꿔야 되고. 엔비디아 하드웨어 쓸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저희를 읽으셔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네. 작가님도 써주셨네요. 뭐라고? 다시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팅 인력 대규모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냈어요? 보세요. 이 양반 양아치네 이것도. 그렇게 젠스 근데 황씨 이런 사람이. 유사한 일이 2020년도에도 벌어졌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테슬라가 로봇데이 AI 데이 매년 하잖아요. 네. 그 AI 데이 2020년 아마 시점일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 로봇을 소개합니다.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했는데 그 로봇 누가 나온지 아세요? 누가 나왔어요? 인간이 네.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아 그랬었어요? 춤췄었어요. 예. 아 그 사기를 친 거야 그럼? 네네. 스캠. 아 이것들이 다 양아치들이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떤 한 방송에서 그날 야, 이것들 진짜. 방송에서 제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캐릭터상 허풍이 좀 있다. 아 있죠. 블러핑 그래서 많죠. 로봇을 아직 뭐 대단한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닌데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허풍을 해서 이제 이슈몰이 하려고 이슈몰이 한다. 하려고 한 것도 있다. 뭐 이런 네.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날 댓글에 네가 뭘 하냐? 네가 뭘 알고 네가 테슬라를 뭘 하냐? 네가 뭘 하냐? 제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는 다시는 안 하려고 해도 오늘 나와서 또 해버렸네요. 아. 나또 악플 달릴까봐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우리는 로봇 전문가들을 모집합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주도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술 확보 이전에 인력부터 뽑아야 기술 확보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젠슨 황이 정말 제대로 양자 컴퓨팅을 알고 이게 뭐 20년 더 걸립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그런 정도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부 영역에선 상용화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이걸 범용화하고 여러 영역에 정말 이 양자 컴퓨팅의 이 구성 비용 뭐 이런 난이도를 써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부합할 정도 성능 올라오지 않았다. 네. 근데 아주 뭐 이걸 그냥 입증해봐라 하면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례들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용화가 아직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슨 아직 멀었습니다. 20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네. 뭐 이들의 좀 저희가 네.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저희가 다 있었네요.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시작이긴 하나 또 우리 과학기술이라는 건 워낙 급발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본격화됐고 발전상이 아주 구체화되면 그때 우리에게 전개될 세상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아까 제가 초반 시작을 비트코인 얘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양자 컴퓨팅 이슈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올라오는 게 비트코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 암호 체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뚫리는 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야? 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양자 컴퓨팅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뚫리기 전에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먼저 뚫릴 것이다. 네, 이미 지금 현재의 우리 IT 업계가 지난 3, 40년간 구축해 놓은 이런 암호 체계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발전해서 완벽히 구현이 되는 경우에는 뚫릴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비론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 먼저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그나마 저는 블록체인이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블록체인이라고는 기본 개념이 한 중앙 서버가 모든 보안의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네. 중요한 게 물리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컴퓨터 이 참여하는 노드들의 모든 정보를 분산해서 똑같이 뭐 소위 카피해서 다 뿌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정보에 들어가서 암호를 풀어내야 이걸 이제 변조시켜야 이게 해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물리적인 분산 저장이 이게 양자 컴퓨팅의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게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고 이게 양자 컴퓨팅 기술 분야가 발전할수록 기술이라는 것이 프로와 콘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과 방어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백신 시대에도 똑같았잖아요. 해커들 나오면 거기 맞는 방어 백신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격과 수비를 계속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이것만 공격 기술만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이걸 무조건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걸 개발한 목적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컴퓨팅 파워 가지고는 우리가 대부분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물질을 확인한다든가 새로운 화학식을 만드는 과정이 뭐 5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하는 것을 불과 몇 개월 안에 다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AI가 지금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죠. AI는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AI 이기를 얻기 위한 여러 업계의 노력들이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좀 더 고성능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가 급성장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계도 똑같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더 연산할까? 더 대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할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HBM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제 GPU에다가 옆에 붙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칩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GPU 시대에 HBM이 붙어서 하나의 플랫폼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새롭게 내놓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H100 다음 모델이죠. 이 모델도 에너지 효율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맞아요. 냉각 방식, 뭐 이제 그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냉침 냉각이라고 하나요? 물에 넣어서 냉각하는 방식.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뭐 40% 극대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말이 결국은 앞으로 AI 시대 모든 것이 데이터로 학습되고 데이터로 통용되는 시대에 이것을 에너지 효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연산 속도라든지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넘어가야 될 산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도 역시나 대용량의 고연산을 하는 이런 어떤 AI 영역들에게 충분히 또 접목될 수가 있고 필요로 한 어떻게 보면은 기반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도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양자 컴퓨터가 좀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면 변압기 같은 거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거 필요 없겠고 대규모로. 그렇죠. 필요 없다 보면 요즘 데이터 센터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거잖아요. 센터 자체가 연불리 뭐 경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돈의 흐름을 보시는 것이고 저는 기술의 흐름을 봅니다. 연불리 선생님 좀 커버를 해드리자면 네. 돈의 흐름과 또 기술의 흐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접목해서 본 사람이 이제 박 교수님 같은 분이죠. 그렇죠. 저죠 바로. 네. 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는 것은 맞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거대 용량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보편화가 되면은 데이터의 빈번한 처리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같은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진짜 충분한 효과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제 우문 현답을 기대하는 것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이게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학교에도 계시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가장 프론티어한 IT와 관련된 분야의 학자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저는 요즘 학교에서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도 없는데 조선업,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양자 컴퓨터, 우주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지금도 동남아를 가건 어딜 가든 우리 그 코리아예요. 그러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라든가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한된 인력들이 지금 여기에 선택과 집중해야 계속 부가가치와 국력을 유지합니다 했었을 때 우리 양자 컴퓨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열심히 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좋다고 봅니다.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또 다시 비트코인이야? 이 사람 참.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뭐 최적화, 네. 혹은 좀 시류에 좀 빠르게 움직이죠. 네. 대응력도 좋고요.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경제적인 가치들을 많이 바꿔놓을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거래하는 수단들을 바꿔놓고요. 거래 방식을 탈중앙화라는 방식이 우리가 소위 뭐 디파이로 대표를 하는데 금융 서비스라든지 경제 활동의 방식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돈 냄새 잘 맡고 그렇죠. 빠르게 대응하고 네. 거기에 정말 원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쪽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응용 기술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런 쪽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천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빠르게 상용화하고 현실에 적용하고 그것도 경제 문제와 결부된 네. 이런 업계이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과 이런 크립토 시장 혹은 뭐 블록체인 시장 전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회. 블록체인이 사실 까고 보면은 엄청나게 고차원의 기술. 그건 아니죠.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네. 블록체인은 그런 뭐 엄청난 고도의 기술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적합하다. 그래서 저는 뭐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자면은 이런 업계에 대해서 규제책은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예.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시장 안정화하고 투자자 자산 보호 이런 거는 잘 갖췄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산업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응용하고 투자하는 영역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 특히 여의도 금융권 가면 바로 여기잖아요. 네. 와 저는 이제 금융사들 만나서 금융수장들 혹은 실무자들 만나보면은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비트코인에 네. 대해서. 그거 됐고요. 그 얘기 하지 말라. AI 얘기 그런 식으로. 네. 실제로 금융사 강의를 가거나 회의에 들어가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얘기는 저희가 좀 뭐 대표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가 아직까지 투자 뭐 이런 쪽에 안 하고 있어서 AI 얘기 쪽으로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 책을 냈는데 거기에 하나의 세 기술을 다뤘는데 AI, 비트코인, 그다음에 공간 컴퓨팅 3개 다뤘거든요. 예. 비트코인만 빼고 얘기를 해달래요. 야. 이런 제가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게 국가에서도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펼칠 기회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경제 금융하신 분들이 내 이론과 내 지식과 결부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너무 그런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빨리 받아들여 버려. 네. 이게 또 미국 주도로 아까 제가 초반에 비판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뭐 저는 제2의 AI,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이다. AI, 인터넷 다 누가 잡았습니까? 다 미국이 잡았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또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가는 자체가 안타깝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윤 중앙대 컴퓨터학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라. 결론을 또 왜곡시켜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농담을 한 거 다 아세요. 예. 하여튼 오늘 정말 급변하는 이 과학기술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저도 요즘 힘들어요. 네. 뭐냐면 정치도 급변하고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인지 시장도 급변한데 기술 트렌드도 급변하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와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모든 분야를 접목시키는 네. 경제와 시장이. 오늘은 비록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저희 김상윤 교수님께서 조금 더 쉬운 설명 그걸 들고 양자 컴퓨터란 하고 설명해 주실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그 교수님 별명이 하나 생각났어요. 뭐예요? 때가 쏙 비트 교수님. 때가 쏙 비트 교수님. 저도 그 세대긴 한데 엄마가 비트 챙겼냐 이러시고 우리 마트 가면 정말 아재 개그를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여기 다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진짜. 저 아재 컨셉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기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또? 모창입니다. 모창하면서 끝내는 거. 끝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김민종이었나요? 아니면 그죠? 김민종 하면서 우리 손을 들면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예고를 하셨어요. 김상윤 교수님이 원래 김민종이고 나는 김정민이다. 그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느 걸로 하실 거예요, 김민종? 왜 해야 되는 뭐 하늘 아래서로 하실 거예요? 뭘로 하실 거예요? 뭐 진짜 해야 돼. 네, 하이라이트만 하셔도 돼요. 이거 이제 저 안 부르실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우리 저희 고정 게스트신데 양자는 이해를 못 시켰지만 노래는 하실 텐데. 뭐 무슨 노래 있죠, 김민종? 그대요 그거 후렴할까요 그럼? 네, 같이 하시죠. 저는 저는 이거 흔들어야 돼요. 저는 이거 하고 끝내야 돼 이거 이거. 딱 한 소절만 하면 되죠. 네, 한 소절만 하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대여 안녕히 가세요.